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지식, 상식이기도 하고 제도를 좀 소개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좀 부조리했던 좀 현실이 하나 바뀐 것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뭐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뭐 아실 거예요. 회사 내라는 개념이 좀 광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일방한테 가하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우리 법규 규정,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으셔서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면은 신고의 대상은 회사죠. 회사한테 내가 이걸 당했으면 회사가 어떤 조치 의무를 가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당장 분리 조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객관적 결과의 조사에 따라서 응징을 가할 부분이 있으면 응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좀 분리할 부분이 있어서 분리해서 조치를 취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을 경우 어디 가요? 노동부로 이제 많이 갔었죠. 노동부에 가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예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법규입니다. 남녀공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고 14조 이하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되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예,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겠다.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사용자가 시정 조치할 거를 안 하면은 우리가 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노동위원회는 보통은 시정 명령 조치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어떤 강제 수단을 행정적으로 부과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보통은 노동위원회가 우리가 징계나 노사 간의 조정 관련한 절차, 특히 노조 관련 절차 이런 걸 많이 수행했는데 개별적 사건, 성희롱 직장의 성희롱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이제 22년도에 이런 서비스를 5월달에 개시를 했어요. 처음에 시행할 땐 대대적으로 뭐 홍보를 했어요. 성희롱을 당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한테 시정 명령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할 것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어떤 조사를 하거나 분리조치를 하거나 뭐 전환을 보내거나 이런 조치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다. 일단이 뭐예요? 사용자가 직장 성희롱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확인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데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 하면은 성희롱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한 경우라고 바꿔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개시하지도 않는다. 예.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차별 시정을 구하는 이유, 노동부로 여태까지 갔던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회사인 사업주가 신고를 해도 처리를 안 해주고 지진부진한다거나 회사의 대표나 임원급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그동안 문제였던 거예요. 권력의 최상부에서 있었던 일이 거의 다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청이 개입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확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성희롱에 대해서 차별 시정을 하지 않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와닿으세요? 직관적으로도 뭐하러 제도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뭐 좋은 기관이요, 뭐 홍보하려고 만든 제도인가?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한결레가 좀 하나 나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사실은 이 건은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무려 2번이나 싸웠다가 전부 기각이 되어지고 기각이 된 이유가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직장의 성희롱을 회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입장을 상당한 기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 저희도 되게 황당해서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고 너희 정책이 과연 뭐니? 정책을 밝혀라고 했는데 정책을 비공개한다고 왔어요. 자신들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이 사정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왜 그렇게 일을 하니 판결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판결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일단 기본 정책이에요. 그동안에 언론에 자신들이 보도한 정책인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해 조사 중에 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홍보했을 때예요.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했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서비스도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이제 이때부터 저는 사실 이때부터 좀 의심했어요. 설마 이렇게 운영할까? 정말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사업주가 일반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되게 은폐해요. 사건은 뭐 여성끼리 성희롱의 문제지만 한쪽 편을 딱 봐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안은 한쪽 편을 들면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한테 오히려 징계를 주는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전부 무효가 됐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조치 취할 수 없다. 저희가 뭐 늘 강조하지만 황당한 얘기 공무원 사회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통상 정책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꼭 방법은 아닙니다. 좀 따져볼 건 따져봐야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해서도 저희도 의뢰인한테 계속 따져봐라라고 권유하고 결국에는 소송 절차까지 가셔서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을 받아왔고 이 확인을 받은 결과를 오늘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사건 전부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좀 적정하진 않아서 이렇게 어떤 쟁점인가 이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시정 명령 제도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놓은 이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뭐 이런 제도가 다 있어. 그러니까 성희롱인지 여부를 니들이 판단도 안 하고 시정 지시를 안 하고 어떡하냐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남녀공인평등법 개정 이유, 문헌, 관련 규정. 노동위원회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시정 명령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남녀공인평등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 어쩌고저쩌고는 노동위원회 심판 대상에서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치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감독하고 조치 의무 시정 명령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도 포함되어져 있다. 성희롱인지 여부 자체를 조사를 해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이제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녀공인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이제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니네가 할 일을 니네가 안 해놓고서 무슨 권한 얘기를 하니 뭐 이런 제도였고요. 오히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스스로가 내가 성희롱 시정차별을 할 수 있는 기관이야 해놓고 내 권한은 이만큼이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법원에서 아니 너희 권한은 이만큼인데 왜 일을 안 하니 이런 지금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항소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 내 권한은 요만해 라는 주장을 안 굽히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도대체 왜 저러는가. 사실은 이 제도가 누가 싫어하는 제도겠어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감하게 바꿔 읽으면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해야만 국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 맥락이 가장 좋은 게 사업주죠. 이건 사용자를 위한 사실상 제도로 해석이 되어 왔던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법원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좀 내드렸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결국은 왜 니들 판단하지 않았니? 하고 법원이 내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 법원 스스로 성희롱 맞네? 그럼 너희 잘못한 판정한 거네. 이렇게 해서 좀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기관, 행정기관이 하는 말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무조건 믿는 거는 안 좋아요. 좀 상식 이하의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타당하지 않는 얘기도 당연하게 해요. 그걸 그냥 덮어놓고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잡힐 거는 반드시 바로 잡힙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바로 잡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김농사TV에서 그동안 좀 제도가 이상해서 투쟁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제도의 변경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 성희롱 차별 시정 서비스 장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시정을 구하는 거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이 서비스를. 그래야 바뀝니다. 서비스 제도 정책 이런 건요. 결국은 수요자 욕구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성희롱한 거 인정 안 한 거 판정해 주세요. 조사 제대로 하는 거 판정해 주세요. 이 요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도 결국은 그 의뢰인분이 끝까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라. 많이 하셔야 바뀝니다. 노동부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노동부 문턱 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최소를 자료 주고받고 당사자주의, 상호주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이 절차가 낫습니다. 차라리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 김농사TV에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이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질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친구 찾기에서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메시지 드릴 수 있는 거 좀 빨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화 상담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빠른 맥락 상담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로 드릴 수 있는 건 빠르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다 들어주세요. 이런 건 저희도 좀 힘들고. 자,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